EPL에서 이런 수비는 본 적이 없다. 상대 감독은 손흥민의 슈팅을 막기 위해 도박을 벌인 셈이고 이것이 경기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흥민의 영향력이다. 손흥민 한 명을 막기 위해 상대가 들고 나온 기상천외한 수비 전술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끼치는 경기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증표였기에 영국 현지를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이번 본머스전에서 왜 손흥민 한 명의 위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봉을 깎는 한이 있더라도 토트넘을 떠날 것이다. 현재 페리시치가 인터밀란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 시즌 만에 토트넘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속보가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투토스포츠는 인터밀란이 여름에 페리시치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며 페리시치 역시 복귀를 희망한다고 전했는데요. 페리시치는 자신을 토트넘으로 데려온 콘테 감독이 팀을 떠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입지를 불안해하고 있으며 인터밀란에서처럼 핵심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언론은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윙백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포백을 쓰는 감독이 온다면 윙백에 익숙한 페리시치가 밀려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영국과 이탈리아 등 현지 언론들은 콘테 감독이 경질된 이후 페리시치가 다음 거취를 고민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로 돌아간다면 친정팀 인터밀란으로 복귀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리시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손꼽히는 고액 연봉자인데요. 페리시치가 받는 주급은 18만 파운드로 토트넘 선수 중 세 번째로 많습니다. 페리시치가 토트넘과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적료도 감당해야 하는 인터밀란으로선 페리시치의 고액 연봉이 부담이나 투토스포츠는 페리시치는 이탈리아로 복귀를 위해 600만 유로에 이르는 급여를 줄일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든 토트넘을 떠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페리시치가 이토록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손흥민과 자신에 대한 여론이 역전되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시즌 초중반만 해도 손흥민이 페리시치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고 그에 따라 비판의 대상은 손흥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손흥민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시작했고 페리시치를 향한 의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특히 본머스전 이후 일선의 영국 전문가들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여 손흥민의 보이지 않는 경기 영향력은 토트넘 공격의 본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상대팀이 들고 나온 수비 방법과 본머스전 전반전에 손흥민과 후반전에 손흥민이 180도 달랐던 이유를 설명하며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화제가 된 분석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본머스전에서 손흥민이 자신의 슈팅 공간 안에 진입하자 본머스 선수들이 보여준 수비 방식은 매우 이색적이었다. 우선 그들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한쪽 각만 철저히 마크했다. 다른 한쪽을 내어주는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손흥민이 절대 슈팅을 못하게 하려는 의지였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에게 드리블로 벗겨지자 위험 지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파울했다. 보통 저렇게 위험 지역에서 대놓고 파울하는 경우는 100% 감독의 지시인데 이토록 손흥민 존을 경계한 것이다. 특히나 또 다른 놀라운 수비 방식은 손흥민이 슈팅을 하기 직전 본머스의 수비 진영이었다. 손흥민을 앞에서 막고 있는 두 명의 마크맨을 빼고도 뒤에 있는 선수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선수는 손흥민의 공이 날아가는 궤적의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한 명이 손흥민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머스는 사실상 가용할 수 있는 수비 전원으로 손흥민의 슈팅을 막았던 셈이다. 본머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흔치 않은 수비를 보여줬다. 손흥민 존에서 손흥민이 슈팅을 못하게 하려다 보니 반대쪽 각이 활짝 열리기도 했다. 그런데 손흥민은 왼발로도 위협적인 슈팅을 날릴 수 있다. 어떻게든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손흥민 수비다. 양발인 손흥민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이다. 게다가 본머스전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이 있었다. 경기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날 전반전의 손흥민과 후반전의 손흥민은 매우 달랐다. 전반전의 손흥민은 축구의 신이라도 강림한 듯 모든 면에서 훌륭한 플레이를 했다. 슈팅, 드리블, 패스, 탈압박 토트넘에서 제일 눈에 띄는 손흥민이었다. 그런데 후반전 들어서 전반전의 손흥민은 어디 갔는지 잠잠해졌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공격의 중심을 손흥민에 두냐 안 두냐의 차이였다. 전반전은 손흥민이 공격의 중심이었다. 손흥민을 거의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했고 손흥민이 손흥민 존에 있으면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손흥민은 자신한테 쏠린 시선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켰고 케인에게 더브라 위너가 생각나는 패스를 보내주기도 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부여된 넓은 공간 속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드리블러의 면모까지 보여주며 위협적인 슈팅까지 기록하기도 했다. 이 경기에서 전반전 45분 만에 확신하게 된 것은 손흥민은 절대로 클래스가 떨어지지 않았으며 폼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후반전 손흥민에 있었다. 후반전 토트넘은 누가 봐도 기존의 전술을 사용했다. 기존의 전술이란 선수들을 박스 안에 다 때려 박아놓고 무한 크로스를 올리는 전술이다. 손흥민의 슈팅도 드리블도 패스도 사용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스텔리니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한 방만을 노리는 축구로 돌아간 거다. 이런 축구에서는 손흥민이 할 게 없다. 전반전 손흥민이 중심일 때는 찬스 메이킹 2회, 드리블 성공률 100%,
한 골 2류효 슈팅을 기록하며 공격의 핵이 됐지만 후반전에는 별다른 활약을 못하고 겉도는 모습이었다. 즉 손흥민은 1년 가까이 이런 의미 없는 축구 속에서 재능을 낭비해 온 것이다. 부진이니 에이징 커브니 이런 소리는 모두 개소리였던 것이다. 이제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게 전반전에 그 증거가 있지 않나. 손흥민은 자신이 공격의 중심이 될 때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는지 말이다. 이 분석은 영국에서 화제가 되며 일순간 인기탭에 떠올랐는데요. 그 말대로 후반전 토트넘은 손흥민을 활용하지 않고 크로스를 난사했습니다. 페리시치는 불명예 기록까지 세웠는데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페리시치가 본머스전에서 19개의 크로스를 시도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단일 경기에 페리시치보다 크로스를 많이 시도한 선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페리시치는 자신이 시도한 크로스 19개 가운데 17개가 실패했다. 이 또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신기록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후반전에 페리시치는 손흥민과 자주 동선이 겹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때문에 손흥민은 전반전에 비해 측면 돌파와 슈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딱 시즌 초반 때의 모습인 겁니다. 이를 본 영국 현지 팬들은 결국 손흥민을 저격했던 언론인들과 축구 선수 출신이라는 전문가들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보이는 것만으로 손흥민을 비판하는 여론을 만들어낸 주범들이다. 반성해야 할 것이다. 손흥민을 아자르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잘못된 비교였다. 아자르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후 체중이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자기 관리를 못해서 몰락한 케이스다. 하지만 손흥민이 지금까지 보여온 멘탈을 봐라. 손흥민이 그렇게 몰락할 선수였던가? 영국 축구계는 아직까지도 무지하다. 손흥민에게 보냈던 비판의 반만이라도 다이어에게 보냈어 봐라. 토트넘이 어떻게 달라져 있었을지. 다이어는 영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늘 손흥민에게만 가혹했다. 언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팬들도 문제였다. 여론에 쉽게 선동당하고 그저 손흥민을 같이 비판하기 바빴다. 하지만 손흥민은 누가 뭐라 해도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지난 100호 골 이후 영국 내에서는 계속해서 손흥민의 위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영국 BBC는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세운 최초의 기록들이라는 타이틀로 손흥민 특집 기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손흥민은 지난해 아시아 최초 득점왕에 등극해 골든부츠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아시아 최초의 의미는 물론 페널티킥을 제외한 득점왕으로는 몇 안 되는 선수라는 평가도 보냈습니다. 득점왕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18일 프랑스 풋볼이 주관하는 발롱도르 시상식에서는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순위입니다. 이 밖에 손흥민은 아시아 최초 EPL 통산 100 공격 포인트, 한국인 최초 유럽 축구 최다골, 아시아 최초 이달의 선수 수상 등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고 영국 BBC 방송은 특집 기사를 통해 손흥민은 분명히 아시아 축구 최초의 글로벌 슈퍼스타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꽃을 피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기록을 하나둘씩 깨고 있는 손흥민은 100호 골 관련 한 인터뷰에서 난 압박감을 좋아하는 아직 완벽하지 못한 선수다. 아직 발전할 수 있다. 꾸준한 경기력, 더 나은 플레이를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신화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